cambiare io se posso. Oye cane sobiargane io se posso. Oye cane cambiare io se posso. 난리가 났어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덜 진지한 이야기, 좀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요트를 타면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즐기면서 음주, 약주 한 잔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싱싱한 해산물 안주라면 완전 천국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다에서 음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술이라고 하면 남 못지않게 마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민진당 총재였습니다. 바로 민주진로당이죠. 10년 전쯤에 이제 소주를 각 일병 마시는 사람마다 각자 한 병씩 해서 자기 잔에 따로 먹기, 지부지쳐 자기 잔에 자기 부어 먹기를 하다가 5년 전 이제 고혈압 등의 문제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금주했습니다. 지금은 언제 재도 혈압이 약 120 미만, 또 75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이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소자 알고 드십니까? 평생 소주를 먹고 계신데 소주의 소자도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소주 소자라면 작을 소자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처리할 텐데 불사를 소, 불이 붙는 술이니까 소주입니다. 이제 여기다 물을 섞은 희석기 소주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이거를 살아오면서 평생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두시면 술자리에서 소주 소자는 알고 먹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민진당 총재일 때는 후배들에게 술의 10단계를 가르쳤습니다. 저도 저희 선배들한테 배운 거죠. 옛날에는 술도 공부해 가면서 마셨습니다. 예전에는 그게 이제 10단계보다 훨씬 많았는데 선배들 말씀에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서 간소화했답니다. 그래서 음주는 10단계로 한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제가 밑에 이제 각 단계마다 한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밑에 자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견주입니다. 바라보는 술이죠. 요거는 이제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제 술 드시는 거 보고 쳐다보는, 뭘 좀 맛있게 드시나 하는 그런 거 하는 견주,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철주인데, 철자는 이제 맞볼철 또 할투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명이라고 하면 이제 차를 마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자리를 비우면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살짝 혀를 빨아보는, 그게 이제 철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복주가 있죠. 조금 더 커서 초등학생이 되면 이제 야, 너도 이제 컸으니 음복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이 음복주를 주시죠. 그래서 뭐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음복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 이제 도주입니다. 도주. 음복주 하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어른들 모르게 살짝 훔쳐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잔, 두 잔 먹다가, 저도 이제 예전에 어른이 드시던 조니 워커를 맛을 보고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좀 많이 마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리차를 넣어놨다가 나중에 더 큰 혼이 났죠. 술을 다 배려버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학주입니다. 이제 대학 들어가면 또 뭐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우면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이제 물을 만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선배들한테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술 수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봇대가 확 뛰어오른다든가 길바닥이 솟아오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죠. 그때 왜 대접에다가 술을 부었고 숟가락으로 퍼먹게 하고 선배들이 참 대단했죠. 그 다음에 여학생 구두에다가 맥주를 부어 마시고 참 험난한 수행의 세월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애주입니다. 이제 학주를 벗어나서 술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술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술 문화도 이제 정립이 되는 것 같고 소주, 맥주, 위스키, 칵테일 영역들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회 초년병들이 세상살이에 적응하고 직장과의 괴리 이런 걸로 술을 더 택하게 되죠.
뒤에서 이제 안주는 주로 이제 우리 과장 시키가 말이지 이러면서 이제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됩니다. 7번째. 술에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40대, 50대 분들이 이제 많이 되는데 술에 미치는 거죠. 소주가 달게 느껴지면 세상이 쓴 것이랍니다. 세상보다 소주가 더 단 거라는 거죠. 자, 이 핑계 저 핑계로 술자리가 자꾸 늘어나고 휘청거리면서 사는 세상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주가 오는 거죠. 간 수치가 올라가고 지방간에 황달에 당뇨 어쩌고 하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선고를 막 하는 거죠. 이때 때가 되면 이제 관주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병주가 되니까 술을 마시지는 못하고 바라보는 관주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두 가지 또 한자가 나오는데 양주 목사, 술을 사양하면서 누는 술을 쏘아본다. 양주 목사. 그 다음에 요두출수, 누가 술을 주면 아예 안 먹어 고개를 저으면서 손은 나갑니다. 이제 양주 목사와 요두출수의 단계가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 술에 이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한잔합니다. 그게 열반주입니다. 먹고 죽는 거죠. 그래서 술로 태어나서 술로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주선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죠. 때로는 뭐 이태벽 선배님처럼 뭐 달달의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아직도 안 나오시고 계신데 지금 뭐 잘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속에서 용궁 가셨을 거예요. 용궁.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입니다. 제주. 제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후손들이 따라주는 그런 술인데요. 요새 이제 이게 얻어먹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가지고 그 뭐 스키장으로 해외로 막 이렇게 가면 그 제주 먹으러 해외까지 귀신이 따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만만치 않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의 10단계 해서 예전에 이거를 술자리에서 쭉 읊어주고 후배들이 이거를 하나라도 틀리면 안주 없이 석잔 그런 식으로 해서 후배 많이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배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복음을 이제 그때 강요하는 사회였고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부제가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였습니다. 딱 예전에 제 얘기더라고요. 제가 바로 이제 잘 놀고 잘 마시는 놈이 일도 잘해.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있던 세상에서 이제 일을 하고 배우고 일하던 세대였으니까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 상태인데도 일반적인 직장 업무 또는 대인관계 가정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일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알코올 사용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외부적으로는 일정 기능을 유지하는 멀쩡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젊고 멀쩡한 알코올 중독자의 특징은 뭐냐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합니다. 규칙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직장에 제 시간에 출근하고 사회적 역할도 잘 수행하고 일도 잘합니다. 외부에서는 그들이 알코올 중독자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알코올 중독자인데 너무 멀쩡하니까요. 그 다음에 술에 굉장히 의존합니다. 술이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뭐 긴장 완화, 스트레스 해소를 술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주를 한다든가 혼자서도 술을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기만, 자기 부정 그런 걸 합니다. 난 일 잘하고 있으니까 뭐 술 때문에 문제 안 받으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본인의 음주 문제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술을 뭐 수십 병씩 사실 마시다가 갑자기 줄은 이유가 술을 적당히 마시면 당연히 이제 키를 주인한테 술집 주인한테 맡기고 대리운전을 부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경희대 앞에 저랑 죽이 잘 맞는 카페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하고 토요일 날 맘먹고 술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2시부터 한 8시 때까지 한 20몇 병을 먹었대요. 나중에 그 카페 주인의 부인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잠을 깨보니까 저희 집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갔는지 과정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완전히 음주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아파트까지 간 거죠.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각 1병에서 딱 1병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정신이 있으니까
이게 음주구나 하고 이렇게 절대로 운전하지 않죠. 그런데 그걸 벗어나 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 계기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계기로 이제 제가 술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됐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감정적으로는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우울해지고 스트레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걱정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걱정을 하는 거죠. 일을 하면 되는데 걱정부터 먼저 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먹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비셔스 서클, 그러니까 나쁜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주 습관이 점점 늘어납니다. 술에 대한 내성이, 자기는 술이 늘었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제 몸이 그 술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잔으로 자꾸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넌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이 암만 먹어도 안 취해. 아닙니다. 몸 내부에서는 심각한 데미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나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들의 위험은 자신의 음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뭐 이걸 이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할 생각을 안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제 한계에 와 있는 거죠. 외형적인 삶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뭐 위스키를 마시는 삶, 뭐 와인을 마시는 삶 멋지게 포장해서 하는데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미 알코올에 의존돼 있고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게 알코올 중독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왜 이제 뜬금없이 술에 대한 얘기를 했냐, 눈치 좀 채셨겠죠? 오늘은 이제 세일링과 음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세일링하고 바다에서 뭐 아무도 없는데, 뭐 바다도 잔잔한데, 이런데 맥주 마시면서 또 소주 마시면서 즐겁게 항해하면 좋지 않느냐? 먼 바다에 나가면 뭐 해경이 따라올 것도 아니고 음주 검문을 할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세일링 중 음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거하고 정신적인 이유가 있는데, 바다 환경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30분 전까지 얌전했는데 30분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칠 수 있어요. 이때 술에 취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상적인 판단과 기능을 대처하기가 어렵겠죠. 첫째, 육체적 이유로는 신체 기능이 저하됩니다. 당연하죠. 균형 감각이 상실되고 시각과 청각도 저하되고 반사신경이 이제 둔해지죠. 그러니까 긴급 상황에 뭐 돛을 접고 뭐 방향을 잡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빨리 반응을 못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밤에 또 뭐 가을철 이후에 봄에 저체온증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술은 이제 혈관을 확장시켜서 체온을 빠르게 떨어지게 한다니까 술이 취해서 배에서 자다 보면 체온 유지가 안 돼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체력 소모가 증가됩니다. 술은 이제 탈수도 되고, 술 먹으면 이제 소변 자주 마렵잖아요. 세일링은 의외로 체력 소모가 큽니다. 탈수는 피로와 집중력 저하를 가중시키죠. 그 정신적인 또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인지 능력이 괜찮아, 술이 취해가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도 야 이런 게 세일링이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이제 당랑거철, 이제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날씨 악화를 과소평가하거나 이 항로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걸 지연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이 취하면 책임감이 결여됩니다. 술을 마시면 이제 행동의 책임감이 줄어들고 자신의 능력을 이제 과대평가해야 되죠. 내가 옛날에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파도를 이기려고, 파도에 순응하지 않고 이기려다가 이제 부주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되게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막 감정이 기복이 심해가지고 이제 그 같이 있는 선원들, 크루들하고 이제 다툼이 일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협동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그 다음에 집중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세일링은 이제 가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해초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암초라든가 부위, 양식장 여러 가지를 피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인 이제 계속적인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한데 그런 걸 못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걸렸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술이 취해 있으면 음주 상태로 잠수를 한다? 뭐 이거는
죽겠다는 거죠. 자살이죠, 일종의. 그래서 심각한 오류를 초래합니다. 그 세일링 환경에서 이제 음주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정리되는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변화무쌍한 날씨 때문에 신속히 대응을 못하고 긴급 상황에서 이제 대응이 할 수가 없으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응급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조 요청 등의 중요한 작업이 이제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죠. 팀워크가 장거리 항해 내내 술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이렇게 같이 이제 항해라는 게 아니고 혼자서 술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팀워크가 깨지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자기 역할을. 그래서 음주는 선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능력을 이제 저하시키니까 팀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원양 항해, 세계일주 항해, 싱글핸드 세일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천 마일씩 나가죠.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입니다. 심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뭐 노래를 한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글을 쓴다든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대책이 없으면 술에 손을 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싱글핸드는 음주에서 특별히 위험합니다. 이는 이제 정신건강과 판단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싱글핸드 세일링은 스트레스 해소도 되지만 고독합니다. 몇 주일 또는 몇 달을 혼자 바다에 떠 있으니까 굉장히 고독하겠죠. 이런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음주가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뇌의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이제 악화시킬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는 고립감을 증폭시키고 정신적 회복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불안하게 만들죠. 밤에 어두울 때 진짜 한밤중에 망망대해 혼자 있을 때 그걸 술로 긴장을 푼다? 위험한 일이죠. 그게 잠들었는데 이제 그 항로에서 큰 배들이 다가와 부딪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단단히 마음 먹지 않으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되게 쉬운 것이 장거리 항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이제 인도양을 건널 적에 그 무풍지대에서 그 엔진 소리만 통통 나는 데서 날 며칠을 갖다 혼자 있다 보니까 술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술이 취했을 때 내가 세계일주도 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아가면 골 아픈 일 많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술이 취했을 때는 살 만큼 살았다, 즐겁다,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때는 큰일 나는 거죠. 말릴 사람도 없고 망망대해 뭐 바다에서부터 뭐 천헬이 떨어져 있는데 육지에서부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비해서도 맨정신에 항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바다에 떠 있는 것만 항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전부 다 항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지에 도착했다, 어느 항구에 들어갔다 해도 거기 잠만 잡니까? 항해 준비를 해야죠. 음식도 사고 물도 사고 기름도 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자체도 항해고 항해의 일부입니다. 저는 그 스리랑카 갈래 골이죠. 항해에서 존 왓슨이라는 스코틀랜드 선장 좋은 친구를 만났는데 술꾼이에요. 상당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Hey,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such a lovely place. Living up at the Hotel California. What a nice surprise, what a nice surprise. 그 인도양 항해 제일 최장 기간도 마쳤으니까 충분히 쉬고 저녁에 푹 자야 되는데 존 왓슨하고 같이 저녁 늦게까지 잘 놀았어요. 그 스리랑카 압구정동 이제 더치포트라고 네덜란드인들이 만든 성에 가서 이제 밤늦게 놀고 돌아왔는데 낮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50도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거의 잠이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후에 이제 갈레에서 말레이시아 랑카이까지 이제 8일 동안 벵골만 항해를 해야 했는데 이게 갈레에서 출발하자마자 편도선이 분 거예요. 이게 급성 편도선염인데 제가 이걸 잘 알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때 계속 많이 좀 술을 많이 마실 때 편도선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생제 하나 없이 앞으로 이제 거의 6일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떠난 지 이틀 더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가라앉으면 다행이지만 번지면 이 상황이 어디까지 이제 나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잘못하면 바다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고열이 막 올라오고 정신이 없어지면. 근데 이제 다시 갈래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가기도 애매하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다행히 4일째부터 이제 변두선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7일째부터는 이제 태풍이 예보돼 있었거든요. 엄청 초긴장했습니다. 대신 제 몸은 굉장히 편안하게 항해를 하려고 애를 썼죠. 육지에 이제 간신히 도착한 이후에는 다시는 제가 이제 무리하지 않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균형을 잘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도 이제 항해하다가 사소한 사고만 나면 무조건 해경이 신고돼서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음주 측정부터 합니다. 무조건 음주 측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어떻게 이걸 대처하냐면 미국은 이제 해양법에 따라서 음주 항해는 중범죄랍니다.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높은 벌금을 이제 부과합니다. 유럽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인 경우에 운항을 금지하고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이 이제 굉장히 강한 벌금이 처벌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 항해는 당연히 금지하고 선장 또는 선원이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에 총 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서 음주 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보다 더 하면 또 더 커지겠죠, 벌금이. 그래서 선박 면허 정지, 취소, 선장 및 관련 책임자의 자격을 박탈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장들은 운항하기 며칠 전부터 술을 마시지 말고 정신을 말짱하게 한 다음에 이제 운항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금주를 하고 나서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니까 음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들의 교묘한 마케팅에 좀 휘둘리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에 이쁜 여자들이 전부 다 술 마시자 그러고 이제 광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이제 단순한 음주 행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술을 권장하고 미화하는 구조 속에서 형성된 거죠. 우린 거기에 휩쓸린 거고요. 술은 즐거움과 여유를 제공한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시간과 돈, 열정을 낭비하게 하고 건강까지 해치게 합니다. 결국 음주를 조장하는 마케팅, 술 권하는 사회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를 바꾸려면 어렵겠죠. 바꿔야 될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 마시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죠. 이제 술잔을 놓고 여러분, 김 선장이 권합니다. 여러분 술잔을 놓고 바다로 오세요. 술에 취해서 흔들리는 대신에 아름다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자연스럽게 흔들려 보자고요. 항해를 통해서 무한한 자유도 만끽하고 일상의 틀에서 벗어난 오프그리드 삶을 경험해 봅시다. 넓고 푸른 바다 위에서 세일링은 진정한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또 자신만의 느린 속도로 세상을 탐험할 기회도 제공합니다. 소모적이고 일시적인 음주라는 쾌락 대신에 자연과 하나가 되는 깊은 평온과 자유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감사합니다.